안녕하세요. 할매 여행기 이지선입니다. 부탄 여행기 7부 중 6번째입니다. 와! 제 스스로가 대견스러워 소리쳐 봤습니다. 부탄을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사진이 탁상낙하입니다. 황일암이나 설악산 같은 높은 산에는 스님들이 수도하는 암자나 절이 있지요. 그 험한 곳에 어떻게 저런 절을 지었을까 궁금해요. 인간은 신에 가까이 가기 위해 고행을 사서 하기도 하고 즐기는 것 같아요. 탁상낙하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도 꼭 올라가 봐야지 했거든요. 그곳 가까운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운 전원주택 같은 호텔입니다. 내부는 너무 넓어서 둘이 사용하기에는 미안할 정도네요. 가족들이 휴가를 오면 딱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의 수준에 비해 호텔은 예상외로 잘 되어 있네요. 호텔 안에 파리나 나방도 날아다니지만 종업원은 신경 쓰지 않아요. 살생을 하지 않은 이곳 사람들은 살충제라는 이름도 모를 겁니다. 하기야 파리나 모기가 우리네 삶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람들이고 제도인 것이지요. 기후가 우리와 비슷해 꽃도 우리 것과 비슷합니다. 낯익은 잡초, 산과 들에 흐드러진 찔레꽃, 어디나 피어있는 민들레, 정겨워요. 깊은 산속에 있는 절을 곰파라고 합니다. 호랑이 둥지라고 하는 이 탁상 곰파를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더워지면 험준한 산을 오르기가 힘들다고요. 더욱이나 산 중턱 산장에서 점심을 먹는다니 어떻게든 중턱까지는 올라가야 합니다. 중국 황산도 올라갔는데 이쯤이야 자신했지요. 그런데 제가 자꾸만 뒤처지네요. 사람과 말이 산에 오릅니다. 오르기 힘든 사람이 산 중턱까지 2만 원 정도만 주면 타고 가는 말입니다. 점심을 산장에서 먹어야 하기에 어떻게든 그곳까지는 가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던 통통이 인솔자와 같이 걸었습니다. 80kg가 넘는 인솔자는 왕년에는 날아갈 몸매였다네요. 헉헉거리는 그녀가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하네요. 저도 숨이 차고 어지럽고 몸에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워요. 온 힘을 다해 걷고 있는데 뒤처진 뚱뚱이 인솔자가 말을 타고 올라오네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지쳐 널브러져 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마부가 말을 타고 가라고 했답니다. 중간까지 왔으니 반값에 해달라고 흥정하고 막 타려고 하는데 그녀의 등치를 보고는 더 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더는 걸을 수 없어 돈을 더 주기로 하고 말을 탔는데 하필 제일 작은 말입니다. 그 등치에 작은 말이 더 웃겼어요. 말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죠. 오늘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붙들려 자기보다 등치 큰 사람을 태우고 다시 산을 올라가야 하니 재수 온 붙은 날입니다. 고리난 말이 눈만 멀뚱거리고 걷지를 않고 서 있어요. 그러면 애교 많은 인솔자가 쇼리 미안해 고마워 천천히 가 사정을 하면서 말에 깃털을 쓰다듬어 주면 몇 발자국 걷다가 다시 섭니다. 또 사정하고 다독여주고 그러면 몇 발자국 가다가 또 서 있고 그 신경전이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요. 그렇게 겨우 중간 지점인 식당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도 힘들게 올라왔는데 몸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정상까지는 험한 등반 코스입니다. 모두들 앞서갔는데 뒤따라가려고 나서다 멈췄어요.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 더 이상은 무리일 것 같았어요. 자존심 상하게 기권했어요. 고산병이라고 하네요. 이제는 몸과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해야 했습니다. 탁상 곰파를 바라만 보고 와야 하는 게 제 자신한테 미안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인솔자는 물론이고 주변에는 인도에서 온 분들 대부분은 저처럼 중간에서 놀고 있네요. 인도에서 어머님 회갑 기념으로 온 수십 명의 가족 일행들이 중국인 못지않게 떠들어요. 곱게 입은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사진 찍어주는 아들들이 모습이 참 좋아 보이네요. 어머니 강과 아버지 강이 만나는 삼각지에 푸나카드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라는 의미는 군사적인 요새라는 의미랍니다. 이곳은 옛 수도라네요. 문명을 이룬 지역은 어디나 강이 있어요. 물이 있어야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이 모입니다. 옛날에는 적군의 침입을 막는데도 유리에서 강을 끼고 성을 쌓았어요. 그런 지역적인 여건으로 여기가 오랜 동안 수도였다고 합니다. 강이 있어 평야지대라서 곡식이 많이 나오니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인도 수상이 비행기를 타고 부탄을 방문하게 되는데 비행장을 만들 수가 없어 지금의 팀프로 수도를 옮겼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왕축후 국왕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외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국민들과 조촐하게 했다니 얼마나 멋진 왕인가요? 제가 왜 반했는지 아시겠죠? 부탄은 외국인에 대해 엄격합니다. 우리도 예전엔 그랬죠. 요즘은 단일 민족을 포기한 상태지만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주재원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나라 국적을 취득해 고급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 한국 여자가 있어 화제입니다. 인도의 유학가 부탄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여 이곳에 정착한 여자입니다. 산마루라고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한국 음식점인데 음식 전문가는 아니라서 가격 대비 맛은 별로라는 소문이에요. 버스로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니 간판이 보입니다. 아래층 건물인데 나름 유명해서 상류급들이 온다고 하네요. 일행 중에는 돈을 부담하고서라도 그곳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권유했지만 여행 일정을 국가에서 주관하는 스케줄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답입니다. 부탄은 모계 사회입니다. 유산도 딸이 승계하고 부모도 딸이 모셔야 한다네요. 결혼하면 처가살이를 해야 한다니 우리네 남자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의 가사일도 해야 한답니다. 하기야 지금은 처가 옆에 살아야 본인들이 편하다는 계산에서 처가 옆으로 이사 오는 추세이긴 하지만요. 여기 가이드도 퇴근할 때는 시장을 봐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네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공주 노릇을 하고 사는 건 아닌 듯해요. 들에서 못 심고 감자 캐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자들입니다. 책임도 또한 막중하겠지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여자들이 중노동을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우리도 60, 70년도에 가정 경제를 이끌어간 건 언니 누나들이었지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탄이여 이대로 영원히 7부 마지막 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행복하세요. 안녕.